예, 마님. 안녕하세요. 돌쇠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겐다이 비즈니스에 실린 칼럼인데요. 제목은 스가 관저대 후생 노동성 혼란, 백신 둘러싼 시스템 개발 너무 깊은 어둠입니다. 디지털 후진국 일본과 백신 접종 시스템을 둘러싼 갖은 문제들을 한탄하는 내용인데요. 그 원인을 디지털 이전, 즉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다는 데서 찾고 있군요. 내용과 반응 차례로 보겠습니다. 통 크신 구독, 좋아요. 코로나 백신 접종이면의 위험한 현실, 너무나 초라한 후생 노동성 시스템, 디지털 후진국 일본의 비극. 일본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드디어 시작됐다. 모름지기 온 국민이 백신을 접종하는 거대 프로젝트의 성패가 주목되고 있지만 백신 접종 시스템 개발 현장에서는 당장 일본의 디지털 무지가 다시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률적 지원금이나 고용조정 조성금의 지연을 시작으로 이미 코로나 대책의 행태는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 배경의 하나는 정부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은 백신 접종을 둘러싸고 연초부터 총리 관저와 후생 노동성에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관저가 화를 내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아무튼 후생 노동성이 개발한 시스템이 너무 초라했기 때문이다. 백신 접종 시스템의 개발을 작년 7월부터 진행하고 있던 후생 노동성이지만 개발된 시스템에 관저가 크게 화를 내 급거 고노다로 씨가 백신 담당 장관으로 취임했고 새롭게 관저 주도로 시스템 개발이 시작된 바 있다. 물론 지자체에 있어서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이야기다. 지금까지 준비해온 후생 노동성의 시스템과 지자체의 독자적 시스템에 더해져 새로운 시스템이 부과되면 현장의 업무가 증가해 혼란에 빠질지도 모른다고 각지의 수장들은 일제히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 후생 노동성이 개발한 것은 백신 접종 원활화 시스템 VCS. 명칭만 보면 백신이나 감염 대책에 폭넓게 대응하는 시스템을 상상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것은 단지 백신을 각 지자체에 배분하는 배송 시스템에 지나지 않는다. 코로나 백신은 1인당 2회 접종이 필요해 개인 단위의 접종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접종 원활화만을 강조하는 시스템이라면 누가 언제 어떻게 접종했는지까지 관리할 수 없는 불명예 시스템이 될 것이다. 그런데 후생 노동성은 이 관리를 지자체의 통째로 미루어 VCS에 그 기능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 제한적인 기능이 혼란의 원인이 된 것이다. 지난해 말 VCS의 제한적 기능에 관저가 경악했다. VCS와 예방접종 대장 시스템을 제휴하는 것만으로는 접종 건수를 신속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자체에서 올라오는 정보를 기다리다가는 집계에 무려 2-3개월이 걸린다는 것이다. 또 1차 접종 후 다른 지방으로 이사해버리면 대응할 수 없다는 문제도 있어 관저는 수정을 요청했지만 후생 노동성의 위기감은 덜했다. 그건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바로 퇴짜를 놓은 것이다. 기가 막힌 관저는 고노 장관을 발탁해 백신 담당 장관으로 임명했다. 이어 서둘러 백신 접종 기록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 것이다. 그렇다면 시스템 개발상 종합적인 기능을 더 포함시켜 편리성을 높이려는 것이 왜 환영을 받지 못하는가? 시스템을 개발하면 할수록 부담이 증가한다는 후생 노동성의 이해는 DX에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는 기괴하게 비친다. 백신 접종을 담당하는 후생 노동성이지만 접종을 실시하는 것은 지자체이다. 후생 노동성은 지자체를 지원하는 것뿐이라는 섹셔널리즘 위에 업무 범위를 한정해 시스템을 개발하기 때문에 단순한 물류 시스템이 완성되어 버린 것이다. 감염 대책이 시작된 초기부터 지적되고 있지만 대책의 기본이 되는 기초 자료가 일본에서 경시되고 있는 것은 PCR 검사를 늘리는 것에 소극적인 자세에서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기초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고 감염 대책이 실시된 결과
팩터 X라는 이점을 가지면서도 동아시아 각국과 비교해서 일본은 최악의 희생자 수를 기록하고 있다. 일본은 감염 대책에 대해 열등성을 증명하고 있다. 그 요인이 정부의 DX 인식에 있음은 메가텍 기업이 대책을 이끌고 있는 디지털 국가 중국은 물론 디지털 담당 정무위원인 천재 오드리탕이 이끄는 대만, 또 전자정부가 앞서 있는 한국에서 희생자가 일본을 크게 밑도는 결과를 보면 분명할 것이다. 감염 대책이나 경제 대책을 포함하여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프로젝트에 대해 발주 측 후생노동성의 구상력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지만 이 모습을 보면 수주하는 측 대형 벤더의 기술력은커녕 그 양심까지도 의심하게 된다. 감염 대책을 위해 후생노동성이 작성한 보건의료 분야 시스템은 56억 엔을 넘어섰다. 그 중에는 불량으로 4개월 동안 정지됐던 접촉 확인 앱 코코아도 포함된다.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안일하게 개발하는 것은 개발비 이상의 부담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일이다. 벤더는 개발비를 싸게 수주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 후의 유지보수로 오랜 세월에 걸쳐 매출을 확보할 수 있다. 민간 DX 전문가들은 고객 만족을 추구하지 않으면 DX의 성공은 없을 것이라고 힘겹게 말하고 있다. 세계 기업들은 고객 만족을 높이기 위해 편의성 제고를 추구하고 있으며 세계 디지털 선진국 정부 또한 충실히 DX를 실천하여 대국민 서비스의 내실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일본 행정가에도 DX의 의미를 이해하는 관료는 있지만 아직 소수다. 대형 벤더도 이걸 이해하지 못할 리가 없다. 감염 대책이라는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국가의 서비스에서 실패란 용납할 수 없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디지털 혁신이 일본 정부에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한 일본 누리꾼 반응 보실까요? 누군가 말했던 아름다운 나라 일본 기가 막힌다. 결국 돈을 들여도 그만한 것을 못하고 있네. IT 후진국만이 아니고 국회의원도 관료도 후진국과 마찬가지다. 경제가 좋았다면 아직 속일 수 있었겠지만 그러지 못한다. 좀 더 심플하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일까? 선악을 분명하게 명시해서 사리사욕, 이권을 포기한다면 더 나아질 것이다. 지금의 자민당으로는 무리겠지요. 결과적으로 후생노동성의 관리가 만든 시스템이 잘 가동되지 않았던 건 그대로일 것이다. 그렇게 되니 후생노동성의 관리를 비난하고 싶어지는 것은 알겠다. 그러나 책망만 해서는 같은 일이 반복될 뿐이다. 왜 이런 조직이 돼버린 것일까? 어째서 세계 표준의 시스템 구축 혹은 세계 표준을 넘는 시스템 구축에 관료들이 경쟁적으로 매진하지 못하는 것인가? 공무원의 자질이라기보다는 현행 관료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인간의 개입이 커지는 물건을 만들어내는 바람에 유지비로 엄청난 지출을 강요당하고 있다. 톱다운이 아닌 보텀업으로 사상을 바꾸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지금 있는 건 버리고 새롭게 처음부터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돌쇠 한마디. 우리가 IMF를 극복하고 IT에 힘을 쏟아부은 건 정말 잘한 일이죠. 디지털 문맹국이 된 일본, 이제는 엔진 없는 자동차 신세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우직하게, 만인처럼 화끈하게.